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지난 2년간 중국 이월드 포럼하고 또 레딧에서 전자제조 표준, 특히 그 IPC 표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PCB 설계부터 최종 검사까지 전자제품 생산 전 과정에 쓰이는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실제 현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또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핵심만 좀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전자 분야에 계시거나 관련 지식을 좀 빨리 얻고 싶으시면 분명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표준들이 그냥 단순 규정 이런 걸 넘어서요. 사실 업계의 어떤 공용과 같은 역할도 하고 또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공용어이자 지표. 네.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중국이랑 또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어떤 표준이 좀 주목받고 또 어떤 논의가 활발한지, 그리고 실제 현장 적용은 어떻게 좀 다른지 그 생생한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역시 그 두 커뮤니티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된 표준은 IPC-A-610하고 J-STD-001이었어요. 아, 네. 핵심이죠. 네, 전자조립품 허용 기준하고 납땜 공정 요구사항, 품질과 납땜의 진짜 핵심인데요. 특히 2024년에 이 두 표준 최신판 J 버전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나오면서 변경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월드 쪽에서는 이 개정 소식 공유는 기본이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실무적인 거요. 예를 들면 납땜 품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혹은 클래스 2랑 클래스 3 등급 적용 기준,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 이런 실질적인 질문 답변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IPC 표준 지키는 게 곧 품질 보증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표준 원문이나 중국어 보역본 좀 구해달라는 요청도 꽤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문제 해결 도구로 정말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와, 진짜 실무 중심적이네요. 근데 레딧은 분위기가 좀 달렸다고요? 그게 또 흥미로운데 뭐가 달랐어요? 네, 레딧은 좀 다른 각도였어요. 거기는 이제 IPC 자격증, 그 자격증 취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아, 자격증이요? 네, IPC A81 인증 따면 경력에 얼마나 도움되냐, 시험 볼 때 책 보고 해도 되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요. 네네, 현실적인 고민들. 특히 그 표준 교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IPC A81H PDF 버전 하나가 260달러나 하니까 와, 비싸네요. 네,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나사 작업 표준이나 유럽 우주국 ESA 매뉴얼 같은 무료 대체 자료를 찾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고요. 정보 접근성이나 비용 문제가 좀 더 부각된 거죠. 아, 그렇군요. 비용 때문에 나사나 ESA 같은 대안을 찾는 거군요. 나사 표준은 좀 더 상세한 납땜 가이드로, ESA는 유럽 우주산업의 그 엄격한 기준으로 언급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레딧에서 나사가 요즘 자체 표준 대신에 IPC JSTD-001에다가 우주용 부룩, 그 스페이스 어덴덤을 추가해서 활용하는 추세다, 이런 언급도 나왔다는 거예요. 오, 표준들 간의 관계도 변하는군요. 그렇죠. 표준 간의 관계 변화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이에월드에서도 IPC221C 같은 PCB 설계 표준이나 IPC7352 랜드 패턴, 또 IPC7711, 7711D 같은 제작업 수료 표준, 이런 다른 주요 표준들의 개정 소식이나 신규 발표 소식도 엄청 빠르게 공유되면서 기술 변화를 따라가려는 분위기는 여전했고요.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이이월드는 진짜 IPC 기준을 근거로 QFN 측면 솔더링이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거나 아니면 IPC 212인 인용해서 고전압 회로 절연 간격 계산하고 또 FPC 내압 기준 찾을 때도 IPC 2223이나 6013 참고하고 정말 현장의 언어처럼 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레딧에서도 물론 실제 작업 문제, 예를 들어 솔더 브릿징이 클래스 3 기준에서 결함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의 실효성이나 비용, 대안 자료 이런 쪽에 관심이 더 컸죠. 대비가 되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두 커뮤니티 모두에서 IPC 표준이 그냥 업계의 어떤 공통 언어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레딧의 한 사용자는 우리 회사 절차들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IPC 기준 베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하하, 그 정도군요. 네. 설계단 IPC 221부터 제주조립 IPC A-610, JSTD-001, 심지어 수리
IPC 7711, 7712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그 영향력이 확인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IPC 표준이라는 게 그냥 책상 위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전 세계 엔지니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고 해석되고 또 현장에 적용되는 정말 살아있는 지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이월드의 그 실용적인 접근하고 레딧의 자격증, 비용 중심 논의는 참 흥미로운 대조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딧에서 제기된 그 표준 정보 접근성, 그러니까 비용 문제하고요. 또 이월드에서 보이는 굉장히 광범위한 실무 적용이나 자료 공유 문화, 이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네요. 과연 이 전 세계적인 전자제조 품질 표준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표준 정보의 개방성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